어쩌라고.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모든 순간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에게 외칩니다. 어쩌라고. 에라 모르겠다. 어쨌든 혼돈 속 찰나의 선택과 기약 없는 뒷수습의 반복. 어쩔 줄 모르지만 어쨌든 하는 팟캐스트. 어쩌라고 30번째 시간입니다. 지금은 안녕하세요. 저는 바닥이고요. 인사 먼저 해야지. 지금은 제 집에서 일요일 오후에 혼자 녹음을 하고 있고요. 무슨 얘기를 할까 시작하고, 그러니까 준비하고 하려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일이란 것은 원래 다 하기 싫은 것이잖아요. 근데 제가 또 말을 시작하면은 또 하다가 신이 나가지고 엄청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될 대로 되라 하는 마음으로 일단 녹음기를 켰고요.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할지 몇 가지 적어보기는 했어요. 이대로 흘러가게 될진 잘 모르겠지만 제 친한 친구가 가끔 이 팟캐스트를 듣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다가 이제 삼천포로 빠지면서 다른 말을 하고 또 빙 둘러서 다시 돌아와서 그 말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흐름에 따라서 들을 수도 있지만 그게 너무 힘들어서 가끔씩은 그냥 내가 저 먼 길로 떠나갈 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보낸다, 이런 식의 청취 후기를 들려준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는 정말 제가 좋으려고 하는 팟캐스트라는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물론 이걸 누군가 많이 들어주고 재밌어 하고 그런다면 좋겠지만, 사실 이거는 정말로 저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싶다는 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또 다른 여담인데, 제가 심리 상담을 한 3, 4년 하고 종료를 했어요, 지난달에. 그런데 이제 상태가 심각한 건 아닌데, 그 예수님복지재단에서 심리 상담을 지원을 하거든요, 경년으로. 그런데 제가 대전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대전문화재단에서도 예술인 심리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막 어찌할 줄 모르는 어떤 불안이나 괴로움이나 고통이 있는 건 아닌데, 늘 있고 이거를 잘 다루게 되기는 했지만, 사실 약간 지금, 약간 경조증 상태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막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너무 하루를 일찍 시작하면서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빨리 뭘 하고 싶고 막 이런다거나. 그렇지만 또 다른 나의 애청자인 친구님은 너 원래 그렇지 않냐, 왜 자연스럽게 그거를 문제 상황이라고 생각하냐. 이제 저 문제 상황이라고 생각하진 않는 편인데, 그리고 이제 4시에 일어나면 일찍 자요. 9시, 10시, 늦어야 11시 이런 식으로 자니까 수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진 않아요. 그런데 자기 전에 제가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되게 여러 가지 생각들과 상상들과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잠들기에는 막 허전하고 약간 억울하고 뭔가 하고 싶은데, 그럴 때 뭐 생산적인 일을 할 수도 있죠. 누군가는 뭐 책을 읽는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그런데 뭐 그렇게 안 하고 막 트위터나 계속 쭉 보다가 그냥 몸을 지치게 한 후에 겨우 잠드는데, 그냥 그런 시간을 좀 잘 관리하거나, 아니면 그런 날을 되게 스스로 비난하지 않거나, 그런 연습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상담으로 그렇게 될진 잘 모르겠지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막 어렸을 때, 아니 젊었을 때 모르겠어요. 하여튼 옛날에 한 20대 막 이럴 때에 제가 그렇게 채팅 중독을 해가지고 막 밤마다 밤새도록 막 모르는 사람들이랑 채팅하고 주로 이성인 사람들과 만나고 막 이랬죠. 막 그래서 막 지금 번개해서 만나자 그러고 가서 막 원나잇 하고 막 이런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는데, 약간 그것도 어떤 의미의 중독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하는데, 왜냐면 너무 재미가 없어. 다들 막 너무 급하잖아요. 나는 좀 그
하여튼 이 얘기는 나중에 좀 정리가 됐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할 얘기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하나는 지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왕이면 직접 드림 저의 책 나오고 나서 고마운 사람들을 위한 사은 행사의 후기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책 나오고 나서 열심히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도 작은 서점들에서 북토크 같은 걸 할 거예요. 그거와 관련돼서 준비하고 있는데, 저도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좋아하는 책, 좋아하는 작가의 북토크나 그런 행사가 있으면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바로 어저께 동네 책방에서 하는 북토크에 갔다 왔어요. 진짜로 한 둘, 넷, 여섯. 작가님까지 7명인 굉장히 소규모의 자리였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들었던 생각 같은 거 후기를 좀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그냥 막간을 이용해서 그 홍보나 책이나 뭐 작가로서의 어떤 태도 같은 생각을 안아파 선생님한테 그 치료를 받으면서도 생각한 게 있어서 그냥 그런 걸 좀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또 시간이 훌쩍 갈 것 같아요. 먼저 그 이왕이면 직접 드림 날의 후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뭔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웃기네요. 일요일 날 행사를 했었죠. 그리고 제가 그날 진짜 누가 올지 모르고, 딱 그날 시간을 정해서 한 2시간 정도 북토크 행사를 하기에는 그냥 그런 식의 공식적인 행사를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그냥 정말 저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책이 나왔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책을 건네주고 싶고, 직접 만나고 싶고, 그날을 기회 삼아 그냥 재밌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제일 컸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에게 되게 적극적으로 오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이제 대부분 저의 뉴스레터의 구독자였던 분들은 대전이 아닌 곳에도 되게 많이 사니까, 그래서 이제 대전에 사는 친구를 제일 먼저 섭외해서 그 친구를 오게 하고, 뭐 하루 종일 뭐 친구들이 안 오면 혼자 우쿨렐레나 치고 놀아야겠다 하고서 우쿨렐레랑 막 노트북이랑 책이랑 잔뜩 챙겨가지고 갔어요. 그냥 혼자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 전에 저의 친구들, 경기도에 사는 친구들 2명이서 오겠다고 해주어가지고 너무 고마웠죠. 그러니까 한 명은 수원에 사는 친구고 한 명은 부천에 사는데, 그러니까 와줄 수 있냐라는 말을 꺼내기가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여기는 같은 지역도 아니니까. 근데 정말 흔쾌히, 아니, 우리 집에서 서울 가는 거랑 대전 가는 거랑 시간은 비슷하게 걸려. 나 어제도 갔다 왔어. 막 이런 식으로 정말 시원시원하게 대답해줘가지고 그 친구랑 부천에 사는 친구랑 같이 왔죠. 제가 이제 내가 그 코너샵에서 했는데, 제 친구가 하는 책방이기도 하고 카페이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재밌는 것들을 많이 파는 곳인데, 그 공간도 되게 예뻐서 친구들도 다 좋아했어요. 그래서 12시부터 8시까지 앉아있겠다. 그리고 그 시간에, 되는 시간에 아무나 하여튼 누구든지 와가지고 그냥 시간을 보내자. 그러니까 은덕씨는, 그 코너샵의 사장님인 은덕씨는 이거 1일차 집이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진짜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경기도에서 온 제 친구 2명이서 12시가 막 지나고 나서 뭐 1시도 되지 않아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배고픈서 뭐 밥을 먹고 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 코너샵에서도 간단한 요기를 할 수 있도록 막 토스트랑 뭐 음료랑 뭐 이런 거 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켜서 같이 먹고 막 놀았어요. 그리고 저는 손님들이 그래도 최소한 몇 명이 온다고 약속이 된 사람이 있으니까, 그 경기도에 온 친구 2명, 그 다음에 제가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같이 하는 예술로 선생님들 뭐 4분이 올 거고, 또 으랑 은덕씨랑은 그 공간에 있고 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한 웰컴 푸드로 귀엽고 맛있고 재밌는 걸 준비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달걀이 집에 많거든요. 제가 글쓰기를 가르치는 학생이 정말 남각번호 1번의 유정란 사업을 하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패밀리 비즈니스로 그 친구한테 뭐 수강료의 일부로 달걀을 매달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보통
그 10구짜리 4팩을 받아 한 달 동안 먹는데 혼자서 그렇게 많이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언니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너무 밀리면은 더 띄엄띄엄하게 줄까? 막 이랬는데 아니 나 너무 고맙고 반가운 마음으로 이제 나 고기 안 먹어도 되겠구나.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에 굉장히 잘 먹고 있고 저는 집에서 밥도 잘 해 먹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먹고 이미 이제 약간 달걀이 언제나 나는 부자다 이런 뿌듯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도 달걀 10개를 쪄가지고 여기서 잠깐 상식은 물에 삶는 것보다 증기로 찌는 게 달걀이 훨씬 맛있고 잘 까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헌 압력밥솥, 그러니까 밥해 먹는 압력밥솥을 새로 사가지고 헌 게 있거든요. 이제 거기다가 주로 뭐 달걀을 찌거나 다른 뭐 감자 고구마를 찌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데 거기에 쪄가지고 10개를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 10개에다가 부활절에 달걀에 꾸며가지고 나눠주는 것처럼 우리 가지 얼굴을 그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가지 얼굴을 그렸죠. 그래 친구들 오면 나눠주고 우리 먹기도 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고맙게도 저의 전 직장 동료였던 전주에서 일할 때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한 명은 세종에 있고 한 명은 전주에 있는데 그 친구들도 와줬어요. 그래서 너무 눈물 나도록 고마워가지고 좋은 시간을 보냈죠. 그 중에 한 친구는 계속 쓰고 싶어 하는 친구여가지고 그냥 우리는 동료다. 앞으로 계속 쓰고 그러니까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아마 그 친구도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또 울컥하고 눈물이 날 것 같네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친구들도 오고 그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손님은 제가 쓸 모임이라고 글쓰기 수업 모임을 하잖아요. 우리 지지난번에 몇 화인가 같이 한번 녹음하기도 했던 전주의 얀냐님도 오셔가지고 정말 풍년제가 초코파이도 사다 주시고 좋은 선물도 갖다 주시고 아주 풍성하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주셨죠. 엄청 선물을 많이 사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풍년제가 초코파이 그건 전수 특산물이어서 사왔다고 쳐. 그리고 저한테 출간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노트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분이 막 적합한 선물을 사람에게 딱 맞게 하기 위해서 엄청 애쓴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제 노트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와 너무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엄청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제가 코너샵이 제 친구들이 하는 가게니까 코너샵을 위해서도 또 선물을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분 왜 이렇게 너무 의아했지. 왜죠? 왜 이렇게 선물을 많이 사오셨죠? 선물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을 하고 싶어 하는가? 근데 저도 좋은 마음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땐 선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뭐 그런 마음이겠구나. 그냥 고맙게 잘 받아들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고 또 하나의 또 재밌는 사건과 선물은 경기도에서 제 친구가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 어제도 대전 갔다 왔어 라고 말했던 그 친구가 놀면서 대전 친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뭐 겸사겸사 여기 내 친구가 책 내가지고 오늘 행사 있어서 왔는데 너도 놀러 와라 하고 왔어요. 근데 그분은 과학자셔가지고 지금 연구에 심취해서 막 세수도 하지 않고 그냥 연구실에 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집에 들어가서 얼른 씻고 단장을 하고 가겠다라고 하셨어.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제가 책이 나와서 이게 출간 기념 행사라고 하니까 저를 위한 선물을 백화점에 들러서 사가다 주신 거예요. 또 눈물이 날 것 같네?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은 다정하고 착하고 그래요? 좋아요? 정말 좋은 분들이죠. 좋은 친구들이고 좋은 사람들이고 나의 친구는 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네가 되게 좋은 사람들을 잘 선별하여 네 곁에 두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줘서 맞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인복이 좋다라는 뜻인 건데 그것보다 좀 더 그냥 좀 더 적극적인 말로써 그냥 나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그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걸 되게 적극적으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저희 몇 년 전에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칼럼인가 에세이를 짧은 글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
엄청 좋은 글이라고 우리 예스24 엄지의 편집장님의 책 태도의 말들에도 실려있죠. 여기서 막간 자랑을 하고 가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날 엄청 행복했어요. 그리고 저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하는 같은 팀 선생님들도 오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행사가 그냥 친한 친구들에게 내 책이 나왔으니까 같이 모여서 놀자, 재밌는 거 하루 뭐 만들어 보자 이런 마음으로 올린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일반적인 모르는 사람까지 다 올 수 있는 대중 행사로 기획하지는 않아서 막 여기저기 홍보 내지는 모객을 위해서 애쓰진 않았거든요. 물론 트위터나 인스타에 올리긴 했지만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책 내고 나서 작가들이 복독하는 거랑 좀 달랐어요. 진짜 일일 찻집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이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하는 선생님들한테는 좀 부끄럽고 민망해가지고 이런 걸 한다는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이게 코너샵에 공지가 올라오니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선생님 책 나와서 이런 행사 하시던데 뭐 하시죠? 이렇게 물어봐서 예 합니다. 그냥 공식적인 북토크 같은 건 아니어가지고 그냥 부끄러워서 뭐 오시라고 얘기는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냥 다들 흔쾌히 시간 맞춰서 같이 가면 좋겠다고 가서 축하도 해주고 응원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약간 증빙 사진처럼 함께 모여서 뭘 하는 거를 증명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거든요. 물론 그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매주 한 번씩 만나가지고 회의하고 얘기하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각각의 작업실도 돌아다니면서 이분 이런 종류의 작업을 하시는구나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구나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인데 그리고 이제 누가 전시회하거나 공연하면은 같이 가서 보고 그런 것도 이제 협업 활동으로 인정도 하고 실제로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날 와주시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했고 그날 와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막 사진 좀 찍고 인스타에 오늘 너무 재밌었다 이렇게 막 올리고 나니까 제 친구가 거기 글에 막 너무 좋고 너무 신난다 이런 말이 직접적으로 써있진 않지만 그 너의 사진과 너의 그 어떤 정서가 너무 잘 느껴진다. 진짜 좋아하고 있구나. 진짜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네가 외향적 인간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자꾸 부정하는데 너는 외향적 인간이 맞다.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인정하기로 했죠. 나는 외향적 인간이 맞구나. 사람들을 참 좋아하는구나.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좋아하는구나. 근데 제가 그런 낯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자리에 가는 거를 되게 불편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행도 많이 다녔지만 여행지에서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말 걸면서 어디서 왔니? 어떻게 지내니?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파티에서 옆에 사람이랑 가볍게 대화하고 친해지는 것처럼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낯을 가리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행위들은 사실은 정말 상위 5%, 상위 1%들의 외향 인간들이 하는 그것마저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겠죠? 그리고 또 이런 종류의 행사에 제가 참여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고 이런 것도 썩 좋아하진 않거든요. 막 무슨 말을 꺼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뭐 어디까지 나를 보여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 낯선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자리를 낯선 사람까지는 아니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자리를 별로 싫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그게 싫고 제가 기획한 이 직접 드림이라는 행사에서는 그렇게 행복했는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주인공이어서 그래. 그러니까 나는 관종이 맞다. 관종이 맞고 내가 주인공인 자리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중심으로 이 자리를 만들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다. 외향적인 사람이다. 이런 어떤 인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이 녹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지금은 한 번은 보람 작가랑 같이 하고 한 번은 저 혼자 하지만 이거를 할 때 게스트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어떤 들어줄 사람의 역할로 한 명이 필요한 거였어요. 보람이든지 뭐 다른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 대화의 중심과 주인공은 나여야 되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있을 때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니까 그럴 용도로 한 명을 섭외한 것이지 우리 두 사람의 대화가 중심이 아닌 거예요. 완전 나 중심적인 거죠. 그래서 나는
외향적이고 관종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 주인공 되고 싶어한다. 이런 것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왕이면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책 나오고 나서 이제 저도 이제 공식적인 행사 같은 걸 앞으로 더 할 거예요. 북토크 같은 것도 잡히는 대로 다 할 거고, 지금 7월에 부산에 있는 작은 책방에서 행사가 하나 잡혔고, 지금 다른 행사들은 조정하고 있는 중이어서 할 수 있는 한 많이 그러니까 이걸 많이 하는 거는 책 판매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냥 그런 자리를 내가 좋아한다는 거를 인정해요. 물론 사람이 조금 오나 많이 오나 어쨌든 내가 주인공으로서 그 자리에 주도권이 나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얘기하고, 물론 그러고 나서 약간 좀 후회가 될 때도 있어요. 그냥 사실 어떤 사람이 모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질문을 나와 나누느냐에 따라서 그 행사, 그 자리에 또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막 혼자서 신나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 계신 독자 혹은 관객들과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할 때 더 풍성하고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서 막 얘기하면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되게 녹음기처럼 똑같은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물론 혼자서 얘기하더라도 그 공간의 정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늘 다른 느낌이 들긴 해요. 저도 그렇고. 물론 그 자리에 오신 독자분들은 뭐 저의 모든 콘서트를 따라다니는 그런 팬들이 아닌 이상 처음 듣는 얘기실 거기 때문에 저는 진심을 다해서 기꺼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되는 것이긴 한데요.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북토크 준비하고 있고, 최대한 많이 하고 싶고 할 거고, 그런 거를 막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다. 난 너무 즐거워하면서 한다.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저희 동네 대전에 있는 작은 책방에서 하는 저자와의 대화 북토크 행사에 다녀왔어요. 그 하재영 작가님이 오셔가지고, 책 제목이 뭐더라? 나는 결코 어머니가 없었다 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는데, 제가 하재영 작가의 다른 책을 좋아하고 잘 읽었고, 정말 잘 쓴다. 좋다, 글이. 저렇게 쓰면 참 좋겠다. 나도 저렇게 잘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좋아하는 작가님이어서 그 행사에 신청하고 어제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고비는 이게 엄청 작은 자리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책방 사장님과 저자, 작가님을 포함해가지고 우리 7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찾아온 손님은 5명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심지어 하정 작가님의 되게 오래된 친구여가지고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규모가 그렇게 작으면 되게 내밀한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하고 싶은 만큼 하는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그런 데서 굳이 내가 뭐 나도 작가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죠. 당연히 하진 않고. 근데 저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약간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나를 전혀 드러내지 않으면 뭔가 남의 라이벌 식당에 레시피 훔치러 온 사람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가지고 그냥 근데 이제 저 역시 독자의 입장으로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과 내가 좋아하는 책의 얘기를 듣고 하고 싶어서 온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잘 듣고, 이제 나중에 근데 이제 그렇게 작은 자리에서는 서로 자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뭐 작가님에게 읽기와 쓰기란 어떤 의미이냐, 어떤 걸 잘 읽고 뭐 어떻게 쓰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냥 돌아가면서 자기 경험에 맞춰서 하는 시간이 있었어. 그리고 작가님은 이런 얘기든 어떤 얘기든지 간에 참가자로 왔는데 되게 대답이나 발언을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하고 싶으면 하시고 안 하셔도 된다 이랬는데, 안 하고 싶을 리가 없잖아요. 너무 말하고 싶은데 또 하다 보면 이 자리의 주인공이 내가 아닌데 또 막 주인공처럼 얘기를 막 많이 하게 될까봐 그런 걸 조심하면서 이렇게 막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이신 분들이 그 책방에서 토요일 오후에 하는 저자와의 대화 북토크에 오실 분들이라면 다들 책 좋아하시고 그 책방 좋아하시고 읽기와 쓰기를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셨고 독서 모임도 하시고 글쓰기 그 책방에서 하시는 글쓰기 모임도 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자기에게 읽기는 어떤 의미고 뭐 쓰기는 어떤 의미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제 차례가 됐고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하고는 싶은데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고민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읽기와 쓰기에 대한 어떤 입장도 제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는 면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냥 얘기했죠. 저는 읽기 좋아하고 쓰기도 좋아한다. 근데 사실 쓰기를 더 좋아하는 편이다. 일기, 뭐 편지, 메모, 낙서, 뭐 트위터를 한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렇게 뭐든지 계속 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냥 읽기는 그냥 TV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넷플릭스 보듯이 그냥 가볍게 뭐 만화책, 에세이 뭐 그런 식으로 읽을 수 있는 글들은 그냥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이다. 그리고 또 그냥 책이라는 매체를 좋아해서 제가 옛날에 주짓수 도장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 주짓수 책을 사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를 시작할 때 그것에 관한 책을 찾아서 보는 걸 좋아해요. 여행을 갈 때도 여행서도 읽지만 그 장소를 배경으로 한 뭐 소설이나 뭐 영화도 찾아보고 막 그런 거 저 옛날에 오키나와 갈 때도 그래서 책이나 소설이나 잔뜩 찾아보고 갔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책이나 읽기와도 친근한 사람이고 쓰는 거는 좋아하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는 실은 책을 쓰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부끄럽게 했어요. 왜냐하면 모르겠어. 그냥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옛날에 은유 선생님이 하는 감흥의 글쓰기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들을 때도 약간 이 수업에 내가 들어오는 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자의식이 너무 강한 사람의 쓸데없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약간 골목 상권을 침해한 대기업 프랜차이즈 같은 마음이 아닌가? 그러니까 되게 글을 쓰고 싶어 하고 잘 쓰고 싶어 하고 글쓰기 수업을 통해서 쓰는 사람으로 자기를 계속 성장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데, 물론 저도 그렇죠. 이미 책을 한두 권 내긴 했지만 나는 계속 쓰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고, 쓰기 수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궁금해서 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라이벌 가게 레시피 참고하러 자료조사 차원에서 온 거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소개 같은 걸 하고 글쓰기를 할 때 내가 책을 낸 저자라는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서 잘난 척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오는 게 맞나? 그러니까 뭐 사회 초년생이나 혹은 신인 초보자들을 위한 자리에 내가 가가지고 약간 1등하고 이런 거는 반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물론 제가 1등이란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막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제 그 북토크에서도 이런 얘기를 막 어떻게 자연스럽게 풀어야 하나 막 이런 생각을 혼자 막 하면서, 내가 이보연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알라딘에서 내 이름 찾아보면 어떡하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냥 책을 썼나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셨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 마음속 어떤 깊은 곳에는 이 책방 사장님이 너도 저자시냐, 그럼 우리가 나중에 어떤 이 지금 북토크 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연결이 될 수도 있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막 말 걸고 얘기하고 그래주기를 약간 바랬던 것도 같은데, 그럴 거면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죠. 제가 3집 컴백 활동에 임하는 아이돌처럼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막 책도 건네주고 내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절대 못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여튼 또 너무 그렇게 하면은 진짜 그놈의 그 죽일 놈의 진정성 없고 너무 가벼운 사람일까봐 좀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그런데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 어떤 얘기였는지 정리가 안 되죠? 그냥 나는 읽는 거를 사실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읽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는 쓰는 사람으로서 되게 책도 조금 읽고 잘 읽지 않는다는 컴플렉스가 있다. 제가 그런 전주에서 제가 좋아하는 비비 여성문화예술공간 비비협동조합에서 언니들이 은유 작가를 초청해가지고 여성과 글쓰기에 관한 어떤 특강 같은 걸 한 적이 있어요.
글쓰기 최전선에 나온 얘기들을 주로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질문한 게 이런 거였어요. 저는 쓰는 거 너무 좋아하고 잘 쓰고 싶은데 읽는 게 재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서 그게 언제였나 찾아보니까 2018년이더라고요. 아마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소설도 막 그렇게 즐겨 읽지 않고 공부하기 위한 마음으로 인문사회학 책들도 막 읽지는 않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데도 계속 쓰고 싶으니까 실제로 막 블로그나 이런 데는 계속 썼고 제가 뭐 완두콩 같은 데서 짧은 글도 썼고 뭐 그때도 저는 이미 안 부르고 혼자 고침이랑 나 혼자 발리를 낸 저자였고요. 그래서 나는 계속 슬슬 점점 나를 쓰는 사람, 작가라는 사람으로 정체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책을 조금 읽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컴플렉스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 대학생 시절에 저는 밥값을 아껴가면서 책을 사서 봤어요. 뭐 이런 거를 많이 보면 나는 진짜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사람인데 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서서히 2019년, 20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냥 내가 읽는 사람이기도 하구나라는 걸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기록하고 막 정리하고 쓰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가옥 갔다 온 것도 막 엑셀 시트에 정리하고 가계부는 지금 몇 년째 계속 쓰고 있고 그 하루하루의 내 기분과 상태가 어떤지를 점수와 색깔로 그 트래킹해서 따라가는 것도 지금 한 3, 4년째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하면서 읽은 책도 그냥 좀 책 제목과 책 표지, 저자 정도를 이렇게 목록화해가지고 놔두면 그걸 보면 제가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20년부터. 물론 그 중에서 어떤 책이 나한테 가장 감명 깊었나 막 순위를 매기거나 그렇지는 않고 이게 내가 몇 권을 읽었나 뭐 한 달에 10권 읽기, 뭐 1년에 100권 읽기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해가지고 행동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그거를 기록해서 정리해놓고 들여다보는 게 저는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고 보니까는 그냥 뭐 한 달에 10권도 읽고 20권도 읽고 하는데 어저께 하정 작가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몇 권을 읽은 게 그렇게 뭐가 중요하냐. 사실은 어떤 책은 한 달에 걸려서 곱씹으면서 계속 공부하면서 읽는 책도 있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읽는 책도 있고 뭐 두께도 다르고 그 책이 나한테 주는 어떤 영향도 다르고 대하는 태도도 다른데 무조건 뭐 나는 뭐 일주일에 한두 권씩 읽어요라고 말하는 게 뭐 양이 질을 압도하는 방식의 의미가 있는 경우도 많지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어떤 책을 읽는가, 어떻게 읽었느냐가 중요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냥 이 책을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그냥 쉽게 읽히는 책들, 에세이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 소설도 좋아하고 만화책도 좋아하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인문서도 좋아하고 나는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맞구나. 그냥 내 스타일대로 읽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TV를 거의 안 보고 놀라운 토요일만 보잖아요. 예능 프로나 드라마 같은 데서도 자꾸 정말 불편하고 거슬리고 정말 보고 싶지 않은 보고 나서 막 재밌고 유쾌한 느낌이 잘 들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화제가 되는 어떤 프로그램 요새는 사이렌이라는 프로그램이 엄청 화제더라고요.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목표를 위해서 막 경쟁하고 이런 프로그램인데 그런 것도 보면은 재밌겠지만 굳이 찾아가지고 막 영상 매체를 막 플레이해서 보고 막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놀토만 챙겨서 보는데 그래서 그냥 독서라는 행위 자체 그러니까 문자를 통해서 소통하는 거를 그냥 좋아하는구나. 그냥 TV 보듯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트위터도 좋아하는구나. 읽고 보고 내가 쓴 내가 한 말들을 좋아하고 또 말하는 것도 이렇게 좋아하고 그냥 그런 사람인갑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리하고 했고요. 약간은 쉬어가는 코너로 제가 하재영 작가님의 책에서 되게 좋아하는 문장들을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뜬금없이 그런 걸 좀 같이 읽고 싶어졌어요. 그렇게 제가 책을 뭘 읽었는지 쓰면서 그냥 쑥쑥 넘어가는 것도 있고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필사로 적어놓거든요. 그냥 웹상의 페이지에다가. 그리고 최근 시작한 거는 트위터에 우리 가지랑 책을 찍어서 같이 올려서 가지와 책이라고 해서 그냥 제가 무슨 책을 읽는지 진짜 어떻게 읽었고
뭐 당신에게 이런 걸 추천한다라고 길게 쓰진 않아요. 그냥 가지랑 우리 가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책을 모르겠어 책을 많이 읽는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나? 그냥 트위터에는 책과 관련된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이라도 노출되는 게 모르겠어요. 그냥 좋은 일일 것 같아요. 나도 그래. 나도 내 책이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 사람들한테 어떻게 가닿고 있는지 물론 어떻게 읽었는지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써준 그 평가가 아니고 뭐라 그러지? 감상을 들려주면 좋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내 책이 여기저기 다 있구나 사람들에게 그런 걸 보는 것만으로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물은 또 사랑스러우니까 아니 제가 가끔씩 그렇게 책 사진을 올리기도 했고 책과 가지를 찍어서 올리기도 했는데 한번 그 출판사의 관계자분이 제가 올린 사진을 보고 너무 아름다운 사진이다. 좋다. 고맙다고 얘기하셨나 안 하셨나?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듣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나는 이제 이것도 뭔가 시리즈로 하는 마음으로 기록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핸드폰 사진첩에 가지와 책이라는 앨범을 하나 만들고 오늘 올리면서는 가지와 책이라는 해시태그도 달고 그랬답니다. 굉장히 되게 많은 문장들을 베껴 썼는데요. 그냥 이런 거 엄마와 나, 모성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려고 엄마가 나에게 요구한 것과 더불어 내가 엄마에게 요구한 곳을 돌아본다. 나는 엄마가 언제나 나를 사랑하기를 원했다. 무조건 지지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나도 엄마를 언제나 사랑하지는 않았다. 무조건 지지하지도 않았다. 누구도 타인을 언제나 사랑하거나 무조건 지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엄마는 나의 10대 시절에 관해 이야기하며 몇 번이나 사과했다. 엄마가 가장 미안해하는 것은 나를 미워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진실은 다음과 같은 구절에 있다. 엄마도 아이를 사랑한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이다. 증오도 사랑의 일부다. 엄마의 이야기가 죄책감에 대한 회고로서 고해성사의 성격을 띠는 것은 우리가 단일한 모성 신화의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신화의 세계에서 엄마는 언제나 아이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한다. 그곳에는 미워하는 어머니도 실패하는 어머니도 없다. 128쪽인데요. 그냥 제가 엊그저께 쓸 모임에서 저도 엄마와의 관계에 관한 글을 썼는데 제가 책이 나오고 나서 우리 가족들한테 책을 직접 줬거든요. 그러니까 큰언니는 책을 언제나 50권씩 사가지고 막 친구들한테 돌리고 우리 막내가 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라서 그랬지만 뭐 작은 언니나 엄마, 오빠한테는 책을 직접 주거나 이렇게 내가 책을 냈다 이걸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막 서로 대화를 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 책은 그냥 좀 남다르죠. 그 책에 가족 얘기가 나오기도 조금이지만 내 책에 가족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나한테 제가 사은혜를 한 것도 이사를 비롯해서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고마운 마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고마운 마음 안에는 가족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가족에게는 엄청 기대를 하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사랑하고 잘해주고 혹은 또 상처 주고 실망시키고 이런 거랑 달리 가족한테는 너무 복잡한 마음이 드는 거죠. 이 책에 나온 것처럼 무조건 사랑하고 지지해주기를 바랬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배신감이나 실망감 다 나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만 사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를 상처 주는 말들이었던 어떤 행동들과 과정들 이런 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전에는 그냥 연을 끊고 살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또 그렇게 막 연을 끊을 만큼 뭐랄까 또 강단이 있거나 또 그런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냥 그런 마음으로 명절에 집에 안 가고 아빠 제삿날에 안 가고 막 이런 식의 소소한 반항 같은 것만 했는데 그래도 집에서 막 오빠나 이런 사람들은 너 이기적이다 이러면서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데 이 책을 나오면서 제 책 이왕이면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이번 책이 나오면서
역시나 큰언니가 또 되게 많이 사줬고 사인해가지고 달라고 해서 주고 막 그랬는데 엄마랑 작은언니도 이제 그러니까 드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막 책을 봤어. 근데 이제 옆에서 큰언니가 막 들썩들썩 거리면서 엄마한테도 사인하고 언니 거에도 사인하고 형부 거에도 사인해야지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민망해가지고 언니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민망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큰언니가 이러니까 또 그냥 그런 마음이 또 났어요. 저도 지금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막 났으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서명을 해서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배춘단 여사님께 더 좋은 작가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서명을 했고 작은 언니한테도 했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작은 언니도 나 다음 주에 내 친구 만나는데 언니랑 제일 친한 친구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도 서명해서 하나 주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누군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책을 냈으면 할 법한 어떤 축하와 격려와 응원의 시간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고 좋구나. 나 되게 억지로 지금까지는 이런 거를 되게 외면하고 피하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제 고향집에 있는 오빠와 언니에게도 책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 집에도 한 번도 내가 책을 준 적이 없거든요. 그냥 엄마가 오빠랑 언니한테 막내 책 나왔는데 그러면 언니가 어머니 제가 주문해 드릴게요 해가지고 막 알라딘으로 주문해가지고 막 주고 사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웃기기도 하고 내가 뭐라고 왜 엄마한테도 오빠랑 언니한테도 책을 안 줬을까 막 이런 생각을 들면서 막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막 더 하고 싶어 하면서 더 책이 나왔다고 얘기하고 싶어 하면서 왜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하여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억지로 이렇게 더 멀리 하고 싶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책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좀 나오는데 그냥 그 관계와 이 사랑과 미움과 이런 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지금은 그냥 그럭저럭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또 그만큼 미워하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어떤 노력들을 하고 어떤 거는 그냥 좀 지나치고 봐주려고 하는 게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누울 것 같으니까 다시 제가 좋아하는 저자로서의 얘기에 대한 부분이 또 있거든요. 122쪽인데 그것도 조금만 읽어볼까 봐요. 고작 17, 8살 때 최고가 되라는 말은 덕담이 아니라 가스라이팅처럼 느껴진다. 모든 사람이 최고가 될 수는 없다. 그럴 필요도 없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최고가 아니라도 존중해주는 사람이다. 나는 발레리나가 되지 않았고 못했고 글을 쓰고 있지만 최고의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쓰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쓰면 좋겠다고 생각할 뿐이다. 이것이 최고가 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쓰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쓴다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하재영 작가 책을 보면서 글이 참 좋구나. 이렇게 잘 쓰는 사람이라니. 나도 이렇게 잘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작가의 어떤 글을 보면 너무 좋잖아요. 어떤 질투의 마음 같은 게 나죠. 와, 나는 왜 저렇게 못 쓸까? 나도 저렇게 잘 쓰고 싶은데. 그런 얘기들을 어저께 약간 작가님하고도 했어요. 질문을 제가 드렸죠. 이런 정확하게 쓰고 싶은 것, 최고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쓰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 문장이 엄청 감동적이었는데 쓰는 사람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되게 잘 쓰는 글들을 보면은 좀 어떤 마음들, 질투의 마음 같은 것들을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너무 당연하다. 모든 작가들은 자기가 쓸 수 없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고 스스로 절망하게 되지 않냐. 나도 그러니까 하재영 작가는 논픽션을 쓰는 사람으로서 개인의 경험들이 사회로 확장되는 어떤 글쓰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 전에 전작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도 르뽀였고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소설을 쓰고 어떤 사람들은 에세이를 되게 생활의 일상의 감정들과 순간으로부터 되게 깊이 있는 성찰과 정말 아름다운
감흥을 주는 그런 글을 쓰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내가 쓸 수 있는 거를 쓴다. 내가 잘하는 거를 쓴다. 내가 쓰고 싶은 거를 쓴다. 이런 마음을 계속 되뇌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굉장히 많은 좋고 아름다운 것들, 나를 기쁘게 해주는 거를 보면서 감동하지만 나는 저렇게 못 쓴다. 왜 나는 저렇게 못 쓸까라고 돌아오지 않고 저건 저렇게 아름답고 나는 이거를 하는 사람이고 나는 내가 쓸 수 있는 거 혹은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것도 또 깊이 들어가면 되게 다른 맥락으로 살펴봐야 하는 거겠지만 그냥 그 부러움과 질투에 휩싸여가지고 계속 보고 있지는 않아야겠다. 그리고 나도 역시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안아파에 매주 가서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잖아요. 제가 이제 언제나 조금 일찍 가는 편인데 가가지고 선생님이 앞사람이 할 때 좀 기다리기도 하고 그냥 선생님 정리할 때는 좀 대기실에 앉아가지고 제가 볼일을 보거나 먼저 그 비용을 입금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핸드폰을 만지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 정리하시고 뭐 소독도 하시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시고 서로를 조금 기다리면서 이제 들어오시라고 하거든요. 시간이 되면 혹은 시간보다 좀 일찍. 선생님이 내가 뭐 이렇게 핸드폰 만지고 있는데 들어오세요 라고 하다가 내가 핸드폰을 보고 있으니까 하시던 거 있으면 마저 하시고 천천히 오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괜찮아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 선생님 내가 작가라는 걸 아니까 쓰는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아니 혹시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막 메모하고 있는데 자기가 끼어들어가지고 그걸 방해했을까 봐 그런 거다. 그래서 내가 막 깔깔깔 웃으면서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영감이 막 순간순간 찾아오지 않아요. 그냥 작정하고 앉아가지고 애써서 노력해서 써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막 웃으면서 자기 후배 중에 힙합하고 뭐 랩하고 이런 친구들은 순간순간 떠오를 때 라임을 막 메모를 해놓더라. 너는 그런 식으로 어떤 영감이 찾아오면 뭐 메모를 하냐, 뭐 누구는 녹음기를 써가지고 녹음을 하기도 하던데 어떤 편이냐. 그래서 뭐 굳이 따지자면 메모를 하는데 그냥 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녹음도 가끔 하는데 전 주로 할 일 목록을 녹음하거든요. 그때그때 순간 떠오르면 저거 해야 되는데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이제 메모를 해야 되는데 저는 잘 때도 워치는 차고 자거든요. 자다가 몇 시인지 보는 거 좀 보는 편이라서. 근데 그때는 막 핸드폰 다른 방에 두고 자기 때문에 핸드폰에 메모를 할 수도 없고 막 머리맡에 수첩을 두고 막 메모를 하는 사람도 아니어서 그냥 그때 잠결에 막 메모를 해요. 생각나는 게 있으면 녹음을 해요. 막 뭐 오늘은 꼭 도서관에 가서 책 반납해야 된다 막 이런 거. 아주 물론 가끔 좋은 생각들을 녹음하기도 하겠죠. 근데 막 잠결에 해가지고 나중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죄송합니다. 아이고. 애플워치에서는 메모에 대해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책의 얘기를 또 하시길래 뭐 어쩌다가 정확하게 어떤 흐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최근에 책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엄청 반가워하면서 책 제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 이왕이면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라는 책 제목을 말하기도 좀 민망하고 그 순간 또 막 생각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나한테 되게 지금 잘해주시거든요. 약간 그 50분 1시간보다도 훨씬 넘겨서 저를 돌봐주시고 지난주에는 심지어 선생님이 끝나고 나서 그 혈자리에 약간 자석침 같은 거를 붙여주시는데 테이핑으로 그거를 붙여주시면서 자기가 자극을 계속 주는 게 좋으니까 2, 3일에 한 번씩 다음 주 오기 전에 지금 오른손에 붙였다면 그 다음번엔 왼손에 붙이고 그 다음번엔 오른손에 붙이고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문자 주고 지나가는 길에 한 5분 10분이면 되니까 연락해서 와서 붙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엑스트라로 해주시는 거잖아요. 서비스로. 물론 알아서 내가 돈을 드리면 좋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오라니까 가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한테 책 한 권 드려도 되는데 그 선생님이 책 제목이 뭐예요? 책은 서점에서 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에요 제가 다음에 갖다 드릴게요 라고 말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마음속으로 약간 또 막 갈등을 한 거예요. 한 권 드리고 싶기도 하고 책은 사서 뭐라고 하고 싶기도 하고 또 이왕이면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라는 말 자체 제목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부끄러운 건 아닌데, 부끄러웠나 봐요. 말을 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또 내가 내 책 제목을 부끄러워한다는 거가 말이 돼? 막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러다가 제가 용기를 내서 이왕이면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라는 책이다. 제가 이사 오면서 그냥 집 구하는 얘기, 제가 집에 대해 생각한 얘기 이런 거를 쓴 에세이다. 그러시냐. 근데 또 선생님이 되게 재미있게 이거를 온라인 서점에서 사는 게 너의 판매량 지수에 도움이 되냐 이런 걸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뭐 큰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서 사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내가 책 제목을 말하기를 저하니까 선생님이 왜 책 제목을 말하지 않으시냐, 홍보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으시는 거냐. 아니요.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더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막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출판사랑 그 북토크 일정을 잡는 거에 있어서도 뭐 네가 좋아하는 너에게 편한 혹은 안 되는 일정이나 조건 같은 게 있냐. 너가 대전에 사니까 대전에 있는 서점을 중심으로 좀 해야 되겠냐. 뭐 서울은 그래도 사람이 많으니까 서울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전국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시간은 무조건 내가 맞출 수도 있다. 지금 뭐 조건이나 특별하게 내가 저하는 거 없다. 나는 더 그냥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맞춰가면서 더 많이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의 마음은 지금 진짜 정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3집 정규 앨범 컴백 활동을 하는 지금 인기를 바라는 어떤 아이돌의 심정이다. 뭐든지 한다. 언제든지 한다. 어떤 무대든지 가리지 않는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물론 무대는 가리긴 해야죠. 하지만 그 옛날에 막 어디 행사장 같은 데도 막 가고 그랬던 것처럼 그런 가수들이 저도 기회만 닿으면 뭐든지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소한 몇 개의 행사는 잡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귀촌하는 법을 나왔을 때는 코로나 시기이기도 했고 뭐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 책이 팔릴만 하다고 인기를 얻을만 하다고 좋게 봐주셔가지고 출판사나 뭐 온라인 서점에서도 이런 행사를 좀 적극적으로 기획해 주시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조금 반응이 뭐 있지는 않지만 그냥 하여튼 그렇게 마음을 써주시는 기회가 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는 그럼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 행사와 일정이 나오면 바로바로 제가 또 공유하고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행사에 대한 얘기들도 더 적극적으로 후기들, 뭐 제 마음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50분 정도 얘기했으니까 이제 정리해볼까 봐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보람 작가랑 다시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안 들어주셔서도 감사하고 이런 시간을 내가 가질 수 있어서도 되게 감사하고 고마운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